반갑습니다. 이병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약 40회 내지 50회에 걸쳐서 그동안 제가 출판한 나만의 유약 만들기 책과 나만의 소지 만들기 책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도자기의 기본 유약, 색유약, 결정 유약, 재유약, 도자기 소지 및 재결식 등에 관해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글자는 L자입니다. 흔히 도자기를 인류가 만든 최초의 발명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명품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물질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도자기가 만들어짐으로써 새로운 물질이 탄생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예품 하면 도자기 공예품, 금속 공예품, 유리 공예품, 목 공예품 등 여러 가지 공예품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자기 공예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공예품들은 공예품을 만들려고 처음에 사용했던 재료가 공예품이 다 된 다음에도 그냥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자기 공예품에 있어서는 처음에 사용했던 원료가 도자기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인류가 만든 최초의 발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도자기를 만드는 그 소재는 점토, 장석, 규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토, 장석, 규석에 대한 것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강의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놓으셔야 될 것은 도자기 소재는 점토와 장석과 규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소재를 사용해서 성형한 후 소성하면 예쁜 도자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도자기 안에는 점토, 장석, 규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이트와 유리질이라는 전혀 새로운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인류가 만든 최초의 발명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자기는 예술과 과학의 조화로서 이루어진 공예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도자기 유약에 관해서 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유약과 유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유약하고 유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만약에 초벌구이한 기물에다가 유리를 만들 수 있는 조합물을 갖다가 입혀가지고서 소성했을 때 그 도자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예쁜 도자기가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찌그러진 도자기가 나올까요? 그 도자기는 소성 과정에 유리가 흘러내려서 분판하고 붙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도자기로 나옵니다. 즉 유약하고 유리의 큰 차이점은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흐름에 대한 저항성을 우리는 점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약은 흐름이 작아서 점성이 크고 유리는 흐름이 커서 점성이 작습니다. 즉 유약은 점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게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유리는 점성이 작기 때문에 대형 판유리 같은 것을 갖다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자기에 유약을 입히는 목적은 뭘까요? 가장 큰 목적은 예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죠. 두 번째 목적은 잘 깨지지 않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입니다. 만들어 놓은 도자기 유약에 균열이 안 갔으면은 그 도자기는 유약을 안 입힌 도자기보다도 더 강도가 세지게 됩니다. 즉 잘 안 깨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만들어낸 도자기의 유약에 금이 갔으면, 즉 균열이 갔으면은 그 도자기는 유약을 안 입힌 도자기보다도 강도가 20% 저하해서 더 잘 깨지게 됩니다. 이것은 유약에 금이 갈 때
유약하고 밀착되어 있는 소재에도 금이 가기 때문에 더 잘 깨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약은 대개 1220도 내지 1250도씨에서 녹는 유약입니다. 우리는 1200도 이상에서 녹는 유약을 고화도 유약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 고화도 유약이 어떻게 돼서 탄생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분들은 전통 가마를 사용해서 도자기를 갖다 구웠습니다. 연료로는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전통 가마 내에 도자기를 갖다가 재임한 후 나무를 떼서 이 도자기를 갖다 구울 때 이 도자기에 적당량의 재가 가서 앉으면 그 부분은 유약이 만들어졌고, 재가 많이 앉은 부분은 재로서 쌓였었습니다. 이 유약이 만들어진 부분을 갖다가 연구해서 개발한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화도 유약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고화도 유약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탄생되게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실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자기 소재는 점토, 장서, 규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점토, 장서, 규석으로 이루어진 도자기 소재에 적당량의 나무재가 날아가서 앉으면 유약이 만들어졌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행하였습니다. 초벌구이한 백자 시험편에다가 첫째 줄은 장석 참나무재를 사용해서 장석 90에 참나무재 10으로서 유약을 만들어 시유하였고, 여기는 장석 80에 참나무재 20, 여기는 장석 50에 참나무재 50으로서 유약을 만들어 시유해 줬습니다. 두 번째 줄은 장석 대신에 점토를 사용한 것으로서 점토 90에 참나무재 10, 점토 80에 참나무재 20, 이런 식으로서 유약을 만들어 시유해 줬습니다. 세 번째 줄은 장석 대신에 규석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것은 규석 90에 참나무재 10, 규석 80에 참나무재 20으로서 유약을 만들어 시유해 줬습니다. 이와 같이 시유한 15가지 시험편을 환원 분위기로 1240도씨에서 소송하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장석 참나무재에서는 잘 녹았는데 점토 참나무재, 규석 참나무재의 경우는 하나도 녹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도자기 유약이 이루어지려면 장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석 참나무재에서도 장석이 많이 들어간 여기서 잘 녹은 것이 아니라 장석 80에 참나무재 20, 장석 70에 참나무재 30이 가장 잘 녹았고, 또 나무자가 많이 들어갈수록 유약은 다시 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도자기 소재는 점토, 장석, 규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점토, 장석, 규석이 도자기 소재 내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여서 존재하는데, 그 섞인데 나무자가 가서 앉았을 때 어떻게 유약이 만들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즉 점토 참나무자나 규석 참나무자의 경우는 전혀 녹지 않았는데 섞인 그 소재에서는 녹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장석 참나무자에서 가장 잘 녹은 장석 80에 나무재 20인 조성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점토도 집어넣어보고 규석도 집어넣어보고 점토와 규석을 동시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첫 번째 줄은 장석 80에 나무재 20인 유약에다가 점토를 3, 6, 9, 12% 집어넣어보고, 두 번째 줄은 장석 80에 나무재 20인 유약에다가 규석을 5, 10, 15, 20 집어넣어보고, 세 번째 줄은 장석 80에 나무재 20인 유약에다가 점토를 6% 다 집어넣은 데다가 규석을 5, 10, 15, 20%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유한 12개의 시험편을 환원 분위기로 1240도씨에서 소송하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2개 시험편이 모두 잘 녹았습니다. 앞에서 점토, 참나무재,
규석 참나무자의 경우에서는 전혀 녹지 않았었는데 장석 80에 나무자 20인 이 조성에서 이것이 유약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점토나 규석이 같이 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점토, 장석, 규석으로 이루어진 소지에 나무자가 날아가서 장석 80에 나무자 20이 되는 조합이 딱 맞으면 거기에서 유약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점토와 규석을 같이 녹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것은 장석 80에 참나무자 20인 경우는 맑고 투명한 유약이 만들어졌는데 이 장석 80에 참나무자 20에다가 점토가 들어가면은 맑은 유약이 아니라 매트역으로 다 변했으며 점토량이 많을수록 짙은 매트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규석이 첨가됨으로써 광택이 나는 유약이 만들어졌으며 규석이 많이 첨가되면 백껍질 모양의 녹지 않는 유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점토와 규석이 동시에 들어간 유약인 경우에 있어서는 점토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트 유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본 유약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쉽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배운 바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것입니다. 즉 장석하고 나무자를 일정 비율로 만들어서 시위해 가지고 소성하면 녹은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 녹은 비율에다가 점토나 규석 또는 점토와 규석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재밌는 기본 유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또한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도자기 소재는 점토, 장석, 규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점토, 장석, 규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지에 적당량의 나무자가 가서 앉음으로써 유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약은 마찬가지로 점토, 장석, 규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한 가지 원료가 소지에도 쓰이고 또 유약에도 동시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료가 소지에 사용될 때하고 같은 원료가 유약에 사용될 때는 그 사용 목적이 전혀 틀립니다. 동일한 원료를 유약에 사용할 때는 식사를 하는 개념이고 동일한 원료를 소재에 사용할 때는 커피를 마시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는 목적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갖다 흡수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흰 쌀밥에 똑같은 반찬을 매일 먹을 필요 없이 어떤 밥이든 또 반찬은 어떤 반찬이든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만 만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유약을 만들려고 할 때 꼭 같은 원료를 쓸 필요 없이 그 원료가 갖고 있는 성분만 맞춰줄 것 같으면 항상 똑같은 원료는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료를 소재에 사용하는 목적은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는 목적은 칼로리를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커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이나 맛 때문에 마실 것입니다. 즉 원료를 소재에 사용한다는 개념은 그 원료가 갖고 있는 성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원료를 유효하게 사용할 때는 하나의 식사하는 개념이고 그 원료를 소재에 사용할 때는 커피를 마시는 개념으로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즉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을 함축해 볼 것 같으면 도자기 소재는 점토, 장석, 규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도로 유약의 원료로도 사용되며 같은 원료가 유약에 사용될 때는 식사하는 개념이고 같은 원료가 소재에 사용할 때는 커피를 마시는 개념으로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기본 유약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고 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도자기 유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